밥 한 끼 제때 챙겨 먹기도 쉽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싶단 성복중앙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예장 합동을 규탄하며 항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좋은 기독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선별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혹독한 취업난 속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끼 식사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때 식사 챙겨 먹기도 쉽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복중앙교회 식당은 평일 아침에도 북적입니다. 3, 4, 5 모여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혼자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많게는 하루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아침을 해결한 뒤 학교로 향합니다. 성복중앙교회가 새벽 만나라는 이름으로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한 지는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침을 먹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아침도 먹으러 오는데 사랑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아침 잠을 깨고 7시에 밥을 먹으러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먹으러 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복중앙교회 새벽 만나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인근 대학교 재학생 커뮤니티에선 인증사진부터 칭찬글이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새벽 만나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청년들도 매년 생겨납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과 언니나 아니면 동기들도 여기서 많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밥만 떠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 살갑게 아들, 딸처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되게 왔냐고 하면서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밥도 퍼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되게 힘이 되고. 교회 봉사자들은 새벽 만나를 위해 매일 이른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지만 맛과 영양을 두루 갖췄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날 때 있고 2시 때 일어날 때 있고 이제 일어나게 됐걸랑 그럼 되면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로 힘들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 애들 밥 해주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 지칠 때 애들이 왔을 때 들어올 때 그 기쁨을 인해서 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저기 현관에 들어오면은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야. 그 사랑이로 하는 거지. 청년들은 오늘도 새벽 만나 덕에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합니다. 성복중앙교회의 조건 없는 섬김이 고달픈 청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장로교단 중에는 여성 사역자들의 요청에도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장합동도 그중 하나인데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예장합동 총회에 앞서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해야 한다며 항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예장합동 백사회 총회가 열리는 충현교회 본관 앞에서 예장합동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 여학생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충현교회 측과 마찰도 있었지만 퍼포먼스는 끝까지 진행됐습니다. 센터 측은 남성 사역자와 동등하게 교육받고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합동교단을 규탄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총회에서 여성 선교사에게 성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 목사 안수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신학생은 합동총회가 목회라는 유리천장을 허물고 여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의 주체로 대할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기독교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단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기독교 영상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등장해 관심을 모읍니다.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 온맘닷컴이 운영하는 온맘픽은 기독교 관련 영상을 선별해 배포하는 동영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맘닷컴 김택환 대표는 건강한 신앙과 신학적 이해를 가진 정통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문화사역자들이 큐레이터로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큐레이터가 유튜브 등 기존 영상 플랫폼에서 이단성과 유해성, 신학적 해석의 적절성을 고려해 컨텐츠를 선별한 뒤 온만픽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극적이고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와 어린이 카테고리를 분류해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제공합니다. 김 대표는 기독교 용어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단 관련 영상들이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며 온만픽 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위스에서 5세대 이동통신, 이른바 5G 통신망 구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G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스위스 일부 전문가들은 5G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이전 이동통신 기술과 비교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스위스 의사협회도 5G 기술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집회와 온라인 청원으로 제네바와 보, 프리부르 등 일부 주에선 5G 기지국 건설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몇몇 전문가 단체는 5G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 멀라이 연상 중 가장 큰 센토사 섬의 조각상이 올 연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센토사 섬의 명물인 37m 높이의 멀라이 연상은 센토사 섬과 브라니 섬을 잇는 개발 계획 과정에서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사자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을 한 상상의 동물 멀라이언은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전역에 7개가 있는데 이 중 24년 전 세워진 센토사 섬 내 멀라이 연상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다 내부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 섬과 싱가포르 전체를 감상할 수 있고 레이저쇼도 펼쳐져 외국인들은 물론 싱가포르인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상징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러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티븐 웨버란 남성은 최근 여자친구 케네샤 앙투안과 함께 해저 호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숙박 장소를 찾은 만큼 웨버는 특별한 방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먹고 여자친구를 객실에 남겨둔 채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웨버는 비닐에 싼 종이 한 장을 객실 유리창을 통해 앙투안에게 보여줬고 결혼 반지와 함께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웨버는 바닷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앙투안은 자신의 SNS에 결국 내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내 대답은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것이라고 써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호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달 착륙과 화성 착륙 사업에 1억 5천만 호주 달러, 약 1,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투자가 우주 산업을 강화하는 계획의 일환이라며 호주 정부는 우주 산업을 2030년까지 9조 7천억 원 규모로 키워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이 핵심 소재 품목 수출을 규제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일본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대상 품목의 대한국 수출이 크게 줄긴 했지만 일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출이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전체 6조 1,410억 엔 중 4,226억 엔으로 7월보다 0.3%포인트 증가한 6.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의 3대 수출국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범죄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모두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범죄 관련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679건입니다. 이 중 감옥에 있는 수영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는 2,177건, 구속 피해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는 3,502건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인권 침해 문제로 DNA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사법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치매로 실종되는 60대 이상 노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0대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기범죄는 총 79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3명으로 전년보다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또 60대 이상 치매 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실종 신고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5만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운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9월 20일 광명시와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연합회 중앙위원인 박정희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라의 경제와 평화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끌어주시는 약속이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가를 위해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연합회는 매년 2차례 광명시와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계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오는 10월 9일 포천 평강랜드에서 서울 운전기사 선교연합회와 외국인 신학생 및 다문화가정 초청 위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태원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예배와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인이 경영하는 이태원의 할랄 피자집에서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10월까지 꿈꾸는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꿈꾸는 아카데미는 월드비전의 꿈꾸는 아이들 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전국 17개 사업장에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진로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창작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더북은 루터의 종교개혁 100여 년 전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퍼뜨렸던 롤라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내달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압구정 광야 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